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연방수사국 FBI의 부국장 댄 본지노가 현지 시간 17일 X를 통해 다음 달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본지노가 팟캐스트 진행자 시절 퍼뜨렸던 각종 음모론에 발목을 잡힌 거란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과 비밀경호국 출신인 본지노는 지난 2월 부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유명한 음모론 팟캐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때 주장했던 대표적인 음모론이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억만장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이 정치인과 재계 등 권력층과 손을 잡고 거대한 성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는 겁니다. 본지노는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자살한 게 아니라 비밀을 지키려는 권력자들에게 살해당했고 법무부와 정보기관이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본지노는 FBI 부국장이 된 이후에도 앱스타인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 7월 법무부가 앱스타인은 자살했고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발표하자 본지노는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펜 본디 법무장관이 본지노를 추궁했고 본지노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본지노는 과거 자신이 제기했던 다른 음모론 때문에 FBI 내부에서도 입지가 좁았습니다. 본지노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폭동 사태와 그 전날 발생한 공화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인근 폭탄 설치 사건이 FBI의 내부 공작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FBI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FBI가 실제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적들 때문에 본지노는 부국장 임명 당시부터 FBI 요원 14,000여 명이 모인 FBI 요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며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지녔다.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미 월간지 베네티 페어가 트럼프 2기 취임식 전부터 와일스 실장을 인터뷰해온 내용을 전격 기사화했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내부에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연기를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음모론자로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를 맡았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케타민 중독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이민자 추방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서 트럼프와 정부가 실수를 저질렀거나 틀렸다고 가감없이 털어놨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와이스 실장은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고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인터뷰에 거론된 정부 인사들이 앞다퉈 와이스 실장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We agree on much more than we disagree, but I've never seen her be disloyal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makes her the best White House Chief of Staff. 미국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라며 지지율 하락과 조기 권력 누수까지 감지되는 트럼프 진영 내부에 긴장과 균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둔 2기 트럼프 정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는 이미 걷어들인 약 190조 규모의 관세를 이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에 베팅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관세를 남들보다 먼저 돌려받기 위해 앞다퉈 새로운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푸즈, 레이벤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던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 법조항을 근거 삼아 지난 4월부터 세계 주요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관세 부과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상호 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악시오스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거액의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놓고 미국에서 대규모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수입이 이미 재무부로 넘어가면서 불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세무자문사 라이언 측은 악시오스에 환급 대기줄에 앞에 서고 싶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재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 동요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군 수뇌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을 공개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레고리 기요 미군 북부사령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내부의 적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 수호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적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북부 사령부는 다른 사령부와 달리 미 본토 수호를 전담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그런 북부 사령부의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을 상징하는 단어 내부의 적을 공개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기요 사령관은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명령 즉시 참모진과 상의해 합법성을 우선 평가할 것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면 수행하지 않겠다고도 답했습니다. 군 통수권자 명령이라 해도 불법 정치 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따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내부의 적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강경 반이민 정책 등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면서 써온 말입니다. 지난달에는 급진 좌파 등 내부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맞서 해군 파일럿이자 우주 비행사 출신인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 의원이 현역 군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소셜미디어 영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반역 혐의라는 이유로 켈리 의원 징계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소속 거물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퇴짜를 놨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미국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만 명을 상대로 보름 동안 조사한 결과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를 기록했습니다. 8달 전인 4월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와 반대 모두 3%포인트씩 늘어난 결과입니다. 특히 물가와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 5만 달러, 우리 돈 7천만 원 이하로 버는 저소득층에서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45%까지 나왔는데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대통령 주장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Gave you high prices, they gave you the highest inflation in history, and we're bringing those prices down rapidly, lower prices, bigger paycheck. 응답자의 53%는 민주당이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본다고 답해서 지난 대선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똑같은 이유로 강세 지역이었던 교외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교외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가 47%였지만 12월 들어서 41%로 떨어졌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에서 57%로 늘었다는 겁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점점 낮아지는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 공화당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